누가 건반을 건드렸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의 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실 입구에 장영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은 성우를 깊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무렵 서울 강남의 한적한 언덕배기에 자리한 장씨 저택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저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넓은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 위로는 하얀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조용히 청소용품을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마흔이 갓 넘은 그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깔끔하게 다린 작업복을 입은 성우의 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이 저택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정원 관리와 집 청소, 그리고 집주인이 필요로 하는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성우는 피아노 주변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건반 덮개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영철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건반 위에서 만나는 그 순간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아들은 벌써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 피아노만은 그때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성우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피아노를 치던 기억을 떠올렸죠. 아버지의 큰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며 건반을 누르던 그 따스한 순간들 말입니다. 성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피아노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죠. 하지만 잠깐의 망설임이 지나고 성우는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청소에 집중하며 피아노 주변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건반 덮개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위로는 다시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걸레로 피아노에 광택을 내며 조심스럽게 표면을 닦아냈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피아노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회장의 아들이 생전에 연주하던 곡들이었죠. 청소를 마친 성우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낙엽을 치우기 시작했죠. 단풍나무에서 떨어진 빨간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려 정원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갈퀴로 낙엽들을 모으며 차분하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덩치가 제법 큰 진돗개 한 마리가 성우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의 이 개는 성우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있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백구는 충실하고 영리한 개였죠. 백구는 언제나 성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성우가 정원 일을 할 때면 그의 곁에 앉아 있고 성우가 집 안 청소를 할 때면 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죠. 마치 성우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우 역시 백구를 아꼈습니다. 이 적막한 저택에서
백구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성우는 마지막 낙엽들을 정리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벗을 대하듯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의 따스한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그는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장영철 회장이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성우와 백구의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책상 위의 서류들로 시선을 돌렸죠.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택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피아노 위의 사진 속 부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영원한 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언젠가 다시 이 집에 음악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의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성우는 작은 관리사 숙소에서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죠. 오늘 오후 피아노를 청소하면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택의 본관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을 드리우고 있었죠. 대부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에 피아노가 있는 곳만은 미약한 달빛이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성우는 조용히 옷을 입고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성우의 뒤를 백구가 따라왔죠. 평소라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는데 백구는 마치 성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성우는 본관의 뒷문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거실을 바라보니 달빛을 받은 피아노가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죠. 성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는 거실 입구에서 멈춰서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성우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오후 청소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피아노는 마치 살아있는 듯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달빛이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을 은은하게 비추었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피아노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첫 번째 건반을 누르는 순간 저택 전체에 맑은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내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죠.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찬 손놀림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거칠지만 애절한 선율이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성우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피아노를 치지 않아 손가락이 예전만큼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주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곡은 성우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기도 했죠. 정원에 있던 백구가 귀를 바짝 세우더니 집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성우가 연주하는 피아노 옆에 조용히 앉았죠. 개의 눈빛에는 신기함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백구도 이 음악에 깊이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성우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성우는 연주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죠.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단순한 관리 직원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연주자였습니다. 피아노와 성우, 그리고 백구만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음악은 저택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에 갇혀있던 이 집에 다시 생명력이 돌아오는 듯했죠. 성우의 연주는 거칠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음악을 통해 공간 전체를 감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우 곁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며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음악이 잠들어 있던 누군가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층 서재에서 늦은 업무를 보던 장영철 회장이 펜을 든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성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죠. 성우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 음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백구 역시 조용히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지막 음이 저택의 고요함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그리움과 애절함이 음악을 통해 모두 쏟아져 나간 듯 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우 곁에 앉아 있었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마치 새로운 주인을 만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피아노 건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이 믿어지지 않았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일부가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건반 덮개를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귀를 바짝 세우며 거실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건반을 건드렸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실 입구에 장영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고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숨이 막히듯 얼어붙었습니다. 장영철 회장은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성우의 가슴을 두드렸죠. 회장은 평소 입던 정장 차림이 아니라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난 회장의 모습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성우 앞으로 다가가 그를 보호하려는 듯 서 있었습니다. 개의 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회장을 경계하고 있었죠. 하지만 백구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성우를 지키려는 충실한 개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성우. 회장이 성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자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네. 성우는 피아노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장영철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야. 자네도 그걸 알고 있지 않나?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의 시선을 직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그 말과 함께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자네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게. 성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고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백구는 성우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걔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성우를 달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장은 백구의 행동에도 차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성우가 간청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자네는 선을 넘었어. 회장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내 아들의 마지막 추억이야.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그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회장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백구는 여전히 성우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영철 회장은 성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나타나지 말게. 회장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고 거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아름다운 음악이 무색하게, 현실은 차갑고 무거웠죠. 백구는 성우의 손을 하드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성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너만이라도 내 편이구나. 성우는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피아노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을 떠났습니다. 백구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성우에게는 어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짐을 정리했죠. 3년 동안 이곳에서의 생활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으면서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성우의 발치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관리사 숙소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였죠. 성우는 문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저택 전체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우가 회장님 눈밖에 났다더라. 정원사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피아노를 만졌다고 해서 당장 해고됐대. 이어서 요리사 이 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그것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장님, 아들분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다니. 성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죠. 실제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성우는 창문 너머로 저택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갖고 온 나무들과 화단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성우가 정말 단순히 호기심으로 피아노를 친 걸까? 젊은 청소부 박 씨의 의구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닐까? 혹시 회장님 아들 자리를 노린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계산적인 행동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거죠.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해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성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이 많은 경비원 최 씨가 성우를 옹호했습니다. 3년 동안 봐온 사람인데 욕심 없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는 말이지. 성우는 문 뒤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죠.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백구만이 그의 진심을 알고 있을 뿐이었죠. 백구는 성우의 우울한 기분을 감지하고 그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성우는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는 내가 왜 피아노를 쳤는지 알고 있지?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야. 백구는 성우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성우는 마지막 짐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는 관리사 숙소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고 문을 나섰죠. 백구가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성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해. 이 집이 내 집이니까. 하지만 백구는 성우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몇 걸음 걸어갈 때마다 백구도 따라왔죠. 성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백구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더욱 슬펐습니다. 백구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성우가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수군거리며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회장님이 직접 해고하셨으니 뭔가 있겠지. 정문 앞에 다다른 성우는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았습니다. 2층 서재 창문에서 장영철 회장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죠.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회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끝까지 성우를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성우는 백구를 붙잡고 간절히 말했죠. 백구야, 제발 여기 남아 있어. 내가 떠나면 이 집이 더 외로워질 거야. 백구는 슬픈 눈빛으로 성우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성우는 마침내 정문을 나섰습니다. 백구는 담장 너머로 그를 지켜보며 울부짖었죠. 그 소리가 성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성우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저택을 뒤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리로 나선 성우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3년 동안의 안정된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비라도 내린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죠. 장씨 저택에서 나온 후 임시로 구한 이 방은 너무나 좁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우에게는 이것조차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져서 우산 없는 그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죠. 성우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장씨 저택 근처를 지날 때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불빛이 그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 정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중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모습이 어딘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죠. 여인은 저택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이곡, 박성호 씨의 아들이 아니면 알 리가 없는데. 그 순간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으니까요. 성우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방금 박성호라고 하셨나요? 여인이 고개를 돌리자 성우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박성호 씨를 아시나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성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정말 성우 씨의 아들이세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선아는 성우를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특히 그 눈빛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뵙게 되다니 이것도 인연이겠지요. 성우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선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비를 맞고 계시는데 잠시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선아는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혹시 며칠 전 밤에 이 근처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으셨나요? 성우는 깜짝 놀라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도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선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아버님이 자주 연주하시던 곡이었거든요. 성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선아는 찻잔을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곡은 아버님이 특별히 아끼던 곡이었어요.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날 밤 들은 연주는 마치 아버님의 연주를 듣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아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숨결이 고스란히 자신의 연주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했죠.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특히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셨죠. 그런데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장영철 회장과 관련된 일로 말이에요.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바로 그 장 회장 말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었나요?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장 회장의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장 회장의 아들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치셨죠. 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선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말하기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우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선아는 성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 회장의 동생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아버님에게 뒤집어 씌웠죠. 아버님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네,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선아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장 회장조차도 말이에요.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찻집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과 자신이 겪은 일이 묘하게 겹쳐 보였죠. 선아는 성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죠. 선아의 마지막 말이 찻집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죠.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아는 성우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우 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선아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펼치며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죠. 내 아들 성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다. 다만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을 뿐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영철의 동생 장영수가 모든 것을 꾸몄다.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도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지. 하지만 아버지는 증거를 남겼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말이다. 성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죠. 선아는 성우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성우가 편지를 접고 나자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숨겨둔 증거들이 있어요. 당시 장영수가 만든 가짜 서류들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죠. 저도 몰래 복사해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때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장영수의 권력이 너무 컸어요. 게다가 장영철 회장도 동생을 믿고 있었죠.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더 큰 해를 당할 뿐이었습니다. 선아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장영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아요. 특히 성우 씨가 그 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확신이 서네요. 성우는 서류들을 펼쳐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에는 당시 횡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영수가 조작한 서류들과 실제 거래 내역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성우의 아버지가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계좌들의 거래 기록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거군요. 성우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우 씨, 선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장영철 회장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는 이미 당신을 해고했고 아버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성우도 그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시도해 봐야 해요. 성우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선아는 성우의 각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해요. 저도 아버님께 빚진 게 많거든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죠. 장영철 회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들이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들이 죽고 난 후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선아는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관련된 것으로 접근해야겠네요. 아들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대답했습니다. 피아노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죠. 그래서 피아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아노가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성우 씨가 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님과의 연결고리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해고당했는데요. 다시 그곳에 갈 수도 없고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야 해요.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아 역시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성우 씨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진실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와 선아는 마침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아가 장영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회장님,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박성호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선아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만나기로 했죠. 그날 오후 성우는 저택 근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신호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성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저택은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더 컸습니다. 선아는 장영철 회장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박성호 씨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배신자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가? 선아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회장은 처음에는 서류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간절한 설득에 마지못해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회장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혼란이 그의 얼굴에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이것은 영수의 필체가 아닌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 중에는 장영수가 직접 작성한 메모들도 있었거든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영수 씨가 모든 것을 조작했던 증거들이에요. 박성호 씨는 결백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동생이 거짓말을 했고 무고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성우는 정말...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선아의 신호를 받고 조용히 저택으로 들어와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선율은 장 회장의 아들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 소리는... 선아도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성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끝에서는 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회장은 성우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다시 이곳에 와서... 하지만 선아가 회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들어보세요.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선아의 말대로 성우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성우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성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음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냈죠. 그의 연주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진실에 대한 열망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음악을 들으며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연주를 멈추고 회장을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박성호의 아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박성우입니다. 회장님께서 배신자라고 믿으셨던 박성호의 아들이에요.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해고한 직원이 바로 박성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우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애절한 선율이었죠. 그 음악은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아들을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박성호가 함께 연주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백구가 어디선가 나타나 성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걔는 성우의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장은 백구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움,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까지 말이에요. 내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선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격려했습니다. 회장은 마침내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장영철 회장의 떨리는 손이 성우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회장의 손을 맞잡았죠. 그 순간 회장은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에게.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죠. 선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화해의 순간을 축복하는 듯 했죠.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야. 아니, 성우 씨. 나는 내 아버지를 오해했고 너까지 상처 입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셨을 뿐이죠. 성우의 너그러운 마음이 회장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피아노에서 내 아버지와 내 아들이 함께 연주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회장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연주해 보실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낮은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성우가 그에 맞춰 높은 음을 더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아는 그 광경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박성우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구도 두 사람의 연주를 들으며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연주가 끝나자 회장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주겠나? 이번에는 관리 직원이 아니라 내 아들처럼 말이야.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회장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집에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 회장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무언가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잠깐 보여줄 것이 있다. 회장은 피아노 덮개 안쪽을 열어보였죠. 그곳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야. 지금까지 열어보지 못했는데. 성우와 선아는 숨을 죽이며 회장이 편지를 펼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 박성우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선생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의 아들이 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버지도 함께 연주해 주세요. 편지를 읽은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조차 박성호의 결백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도 알고 있었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도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거야. 선아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장의 양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죠. 성우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회장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성우의 곁을 지키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와 회장이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성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장영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성호의 결백과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성우와 선아도 그 자리에 함께했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박성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저택에는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우와 회장이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죠. 백구는 항상 그들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했습니다. 선아도 자주 저택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성우가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와 회장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와 함께 연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서는 오늘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